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투데이 신문 발간하는 5주년 기념 행사를 이 자리에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이승일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기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걸 방해치는 사람이 교부님의 기사를 내려거라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라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그 내용을 내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신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일 기자님께서 통도사인 본인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나갈 일이 까마득하게 묻어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교부님은 어느 종교 자체에서 대표자로 나간 것도 아니고 일반 개인으로서 남북한 통일 문제를 위하여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그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빈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부에서도 다 알고 우리에서도 다 알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한 사람들이 대통령 가깝게 말씀을 올렸어야 됩니다. 전북 익산에 있는 교부님께서 통일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교부님을 나라의 대통령 특명으로 초청하여 특사로 북한에 보내주시면서 그럼 통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오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통도사의 말씀이 나가는 소리를 들으시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정치인들만 통일을 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반인 속에서 나가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본인은 20세 때 민주공화당 박정희 대통령 출마할 때에 그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예빈 앞에서 이번에 발전건설을 가지고 대통령이 출마하신 박정희 후보께서 나라에 의해 당선이 돼야 할 것이며, 당선 안 되시면 정치라는 도구장이 유선을 걸고 자살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와 나 국회 뭉쳐 발전건설 초매진합시다. 그랬더니 본인한테 내일 장추체가 나와라 해서 나갔더니 그날 장추체관에 들어가니까는 내빈들이 다 찾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발견한 박준규 위원장님께서 앞에 나와서 혈서 한번 쓰지 라는 말씀을 듣고 혈서를 쓰고 내려왔을 때 사회자가 그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느냐. 굳게 뭉치자 성동구 배구당 위원장 박준규 그리고 김영렬, 이 통도사의 성명이 김영렬입니다. 박수를 보냅시다. 여기 혈서를 쓰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박수가 터져 나올 때에 본인 몸에서 신기가 일어나 밑에 내려가서 춤을 출 때에 단상에서 보시던 뒤에 선배님들하고 내려와서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추고 한 다음에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예, 가십니까? 정문으로 나왔을 때 대통령 밖에서 청와대에서 불난이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나왔을 때에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여기에
이 김순덕이라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연락이 왔습니다. 익산에는 교부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검증을 해봐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와서 교부님과 대화를 한 중에 어느 지도자도 어느 종교단체에서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할 수 없는 말씀을, 훌륭한 말씀을 하실 때에 거기서 감동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교부님 혹시 나라에서 표창장이라도 하나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래서 본인이 한국인 최고 지도자, 세계인 5대 성인 상장 2개를 하나씩 갖다 드렸습니다. 오늘은 상장이 더 업그레이드 된 그 상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 교부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교부님이 어느 종교단체에 무슨 대표자로서 그 일을 하니까 한겨레 신문이죠? 네? 한겨레 신문 아닙니까? 거기에 김 대표님께서 이 교부 기사를 내놓으라. 신문에 올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태가 그 어른이 중간에 여기 오셔서 교부님과 독대를 했었고 그래서 교부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나도 감동한다 하면서 이 기자님한테 교부님의 말씀을 신문에 올리지 마라. 그 말했다는 것은 나라가 지금 기울어졌는데 기울어진 것을 올바른 앞에 잡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신문이라면 정확하게 국민을 비롯하여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도록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대한민국의 평화를 이해한다면 김태가 대표님께서도 그 말씀을 나라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시고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이 통도사로서 말씀 올립니다. 미국에서는 6.25 전쟁 끝난 뒤로 우리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처럼 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시켜놓고 매년 큰 돈을 받아가면서 한 번은 트럼프 정부가 미군 수를 줄이면서 전쟁이 나면 한국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달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6.25 전쟁 일어났을 때는 미군이 와서 많이 도와주고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마움에 항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해 준다면서 미군을 우리나라에 놓고 돈을 이렇게 빼서 간다는 것은 바로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군, 한국, 일본 군인들이 1년에 군사훈련을 몇 번씩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를 치기해서 훈련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들은 내빈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합니까? 북한에서는
단순하다고 전쟁훈련을 하지 않고 자기 국민끼리 군사끼리 훈련을 했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우리 군인끼리 군사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며, 진정으로 동맹국을 하면은 대한민국을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그 빠가야로만 우리나라 독도를 가져가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바다에 있는 바위돌 하나 독도를 다키시마라고 외치면서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도둑은 교육을 시키는 일본이 무슨 우리하고 동맹국이냐고 말입니다. 동맹국이라면 동맹국을 도와주고 아름다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뜯어먹고 하는 것이 동맹국이냐 말입니다. 트럼프 너나 일본 기시다나 똑같은 놈들이다 그 말이다. 내 말이 틀리다면 나한테 그 너희들 총도 많이 있잖아. 대포를 쏘든지 나한테 쏘아봐라 말이야. 틀리다면 나는 이미 내 목숨은 인간 세상에서 지금 이 스피커 입이 나와서 말을 할 뿐이지 나는 이미 죽어있는 상태다. 인간이 아니라고 말이다.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이상 발언 끝. 귀중한 그 어른들을 만나게 된 것을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통일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어려서부터 우리 통일에 대해서 참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정시대 때 36년 그 침략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살아올 때 우리가 독립을 운동하려고 정말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하면서 우리가 참 독립운동을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하시다 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힘으로 좀 통일을 못하고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통일을 됐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해방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제 해방이 아니라 우리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그 해방을 위해서 참 자유를 받았다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해방군이고 정말로 선조 같은 고마운 나라가 될 텐데, 참 불행하게도 오히려 미국이 지금도 우리가 80년 동안 사실은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우리 예속되어 있는 그것을 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운 것은 외정 때 일본 사람 밑에 있을 때는 해방을 하려고 좀 죽음을 당하고 해방 운동을 했고, 또 여기에서 피신해가지고 저 만주에 가서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거기에서 우리 광국군들이 일본과 싸우고 정말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하에서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한 푼씩 돈을 걷어가지고 또 해방군 우리 지금 말하면 광국군에게 돈을 상해로 임시적으로 보내는데, 저희 집도 저희 가족도 단 적은 돈이지만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그것을 저는 어려서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통치하고 있고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고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왜 독립운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은 단체 조직이 없습니다. 응당이 우리는 미국이 서하에서 살아야 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머물고 안주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그 토속이 젖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 첫 번째 단추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해방치고 단추를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냐면 그때 정말 우리가 친일파 그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독립군들로서 하나가 돼서 미국에 우리가 식민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 독립군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게 만들어 줬다면 그것도 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반대운동하니까 사실은 그 친일파에 하던 그 외정 때 그 예속되어 있는 그들을 그대로 미국으로 인수인계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된 동기. 그 외정 시대 때의 유세의 그 세력을 정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분단돼서도 이렇게 지금 우리 민족이 자주 참 독립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사실 어떤 분단이냐 어떻게 생각하면 외정 때 친일파들과 우리 민족 사람들과 분단된 것이 남북입니다. 예. 우리 남북이 분단된 것은 우리 민족을 분단을 시켰으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원수가 안 됐을 것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소련하고 미국에서 분단했지만은 분단했는데 그들은 민족성이 있어가지고 지하로 다 교통을 내통을 하고 살았어요. 소련 미국에서 분단을 동독과 서독을 갈라놨지만 그 사람들은 민족성을 가지고 지하로서 그 동독과 교류를 하고 도와주면서 서로 협력하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을 분단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련에서 미국에서 합봉을 통일을 시켜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고 있냐 그것을 우리나라도 같은 민족을 가져놨으면 우리도 남북 통일이 되고 서로 교류가 되고 화합이 됐을 텐데 외정 때부터 우리가 독립군들하고 외인들하고 친일파하고 전쟁에서 갈라졌던 그 분열의 싸움, 그 분열을 38선으로서 민족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사람은 북한으로 만주로 상해 임시정부 독립 그 광복군들 그 세력은 어디로 가냐면 북한으로 가고 여기서 친일파 세력 친일파들 세력들은 그 세력들은 오히려 이 남한의 정부에서 미국이 참 그 통치를 받고 그 거기에 예속돼 가지고 이승만으로부터 나와 있는 두 패로 갈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민족이 두 패가 외세의 세력과 정말 우리 민족 세력과 두 패로 갈려진 것이 38선을 갈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80년도까지도 이렇게 서로 화합을 안 되고 이렇게 분열 상태에 있는 것은 그런 원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누가 공산주의를 하자 우리가 공산주의 하자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38선을 막았느냐? 왜 친일파가 또 축구를 잡느냐? 왜 미국한테 우리는 독립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운동한 사람을 이쪽에서는 좌파 참 빨갱이 공산주의로 몰아서 참 이런 참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이냐면 왜 외정 때는 독립운동을 하고 일본을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자고 해서 여기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반대해가지고 왜 해외 쫓겨서 나가가지고도 독립운동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통치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지금 80년 동안 우리가 참 미국을 물러가서 독립을 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통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세력이 구성이 안 됐어요. 그 구성이 되면은 그것은 좌파고 그것은 나라의 원수입니다. 미국을 따라가야 하고 북한은 없이 하고 북한은 소멸시켜야 하고 우리가 흡수 통일해야 하고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야 하고 미국을 반대하면 안 되고 그것이 애국자고 미국 물러가고 통일하자면 그것은 반역자
즉 말하면 그런 그 반역자로 몰리는 그런 실상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국 통일하는 것이만이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나라고 우리나라 그 문화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보존되는 것이 우리 아들 손자들에게 계속 나라의 주권을 우리 민족을 참 형성하는 것이 우리 의무다.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일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우리 민족성을 살리면서 미국과 친밀하게 더 지내고 더 잘 지내자는 것입니다. 예? 나는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가지면 미국서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것이고 우리를 참 주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 운동을 하지 않고 또 기득권 잡은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우리에게 주권을 줄 필요 없고 통치권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금 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그거를 우리가 참 주권을 주장한다든가 정치인이 아니면 우리 민족성이 5천만 명이 일어나서라도 그 운동을 해야 할 텐데 그 운동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은 국민대로 못 하고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남북이 하나가 되면 어느 나라보다 좋다. 왜? 일본하고 가까이 하는 것보다 미국하고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는 큰 번에 남북하고 해결될 때 남북으로 우리가 해결될 때만이 우리 민족의 우상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는 민족이 왜 통일을 해야겠느냐. 내 나라 내 동포 언어가 같고 문화가 같고 조상이 같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다 합쳐도 2억 명이 안 돼요. 한 8천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8천만 명. 예? 1억 숫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숫자가 다 합쳐도 남북이 돼도. 그런데 분단을 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지금 반쪽으로 있는데 둘이 연합을 그럼 북조선에서도 오직 뭐냐 우리가 자주 독립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 사람은 오로지 그것이 민족 사상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는 오직 미국을 버리면 안 되는 사상을 갖고 앉았다 이 말입니다. 또 친일파 그 세력들이 주권을 바로 가졌기 때문에 남북 교류가 되면 자기 전통성이 깨지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히 없어지면 없어졌지 북한하고로 하나가 돼. 북한은 그것은 광복군들이고 옛날에 독립군들이란 말입니다. 그 후예들이고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하려고 왜 인정을 안 하냐. 우리나라의 역사가 초대에 모든 한 사람들이 다 장관 모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정일권이 같은 사람, 백선엽 같은 사람, 박정희 같은 사람 다 모든 사람이 친일파에서 앞제비 튀면서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이 주권을 잡고 이 남한을 통치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북한하고 하나가 된다면 이 정통성, 남한의 정통성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외세들이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통성을 살리려면 독립군들 없이 하고 저 북한의 그런 해방 독립군들을 그들 제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인원하는 우리 민족성의 정통성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고 있다. 오늘 이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런 그 미국을 참 선호해가지고 우리 백성을 핍박하고 참 남북 통일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오늘의 권력과 주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이렇게 승승장구같이 하면서 자란 사람들인데 그것이 정통성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게 무너지니까 그들은 결코 통일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원인이 그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앞으로 남북과 교류되면 어느 나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독도를 미국 일본 것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다 승인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승인해 주는 거예요. 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데 오히려 북조선에서는 만약 일본을 그 이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제가 싸고 전쟁한다면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 일본 본토에다가 그저 미사일 핵탄두를 폭발시키겠다. 손대지 마라. 우리 남한에서보다도 북조선에서 오히려 그게 우리 민족 아닙니까? 네? 그게 우리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참 미의 세계에서 남북이 갈라지고 적대의 원시 됐지만은 이제는 우리 선진국이 이만치 됐단 말이에요. 무한의 장성됐단 말입니다. 의식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정말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통일만 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조선이 세계 참 유산이 하늘같이 높아질 수 있는 나라고 어느 문화, 사상 모든 것이 세계 어디한테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민족이 될 것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로 우리 참 민족의 역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맡겨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통일이 필요하다. 어쨌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꼭 통일돼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입니다. 제가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는 통일을 둘 때 이 나라가 완전한 참 국가의 그 유상을 가질 수 있는 현재는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충권 하나 없어요 지금요. 지금 경제, 어떠한 군사력 모든 그 행정적인 문제가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 우리 주권으로 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서 뭔가 개혁하고 변화되고 통일을 원하는 그런 조직이 지금 뭐 우리나라 그 대보도 많이 합니다. 그저 뭐 그 민노총이고 한노총이고 노동자들 지금 데모를 하고 월급을 올려달라 그런 그 모든 데모를 많이 해. 그것을 나는 잘못됐다고 해서는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그게 문제 아닙니다. 제일 급속적인 문제는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럽니다. 우리 남북과 교류가 돼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왜? 사람이라는 것은 굶어 죽어도 내 집이 좋고 예? 왜 내 집이 좋냐? 자유가 그만치 좋아요. 내 집이라는 것이. 우리는 부잣집에서 모심 살고 부잣집에서 아무리 잘 먹고 고기 반찬 잘 먹고 나무 집에 가서 새빵산에 살고 있는 것보다 굶어 죽어도 내 집, 죽을 먹어도 내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 쪽방이 있습니다. 쪽방. 그럼 쪽방이나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왜 거기서 죽으면서도 좋은 시설에 가서 아무리 좋은 시설 복지시설이어도 죽어도 고생하고 거가 죽는 이유는 아무리 좋아도 복지시설에 가서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음식을 줘도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쪽방에 자기 있으면 먹고 싶으면 먹고 굶고 싶으면 굶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장 자유로워. 굶어 죽어도 그 사람이 그 자유, 내 집이랑 같이 그게 제일 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민족이 아무리 가난하고 경제에 뒤떨어지더라도 내 나라 내 민족으로 살 때 그 부유함은 말할 수 없는 참아 우리가 그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무 잘 살아도 나무 나라 나무 집 가서 모심 살고 나무 집 가서 종로라도 하고 모심 살아도 내 집, 내 땅, 내 집, 내 자유 그것만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우리도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존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대로 이 보존하고 자유로 나가려면 꼭 통일이 되어야 하고 남북이 하나 돼서 우리 주권을 가지고 우리 소선한 독립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고 우리 후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꼭 통일을 우리는 어떠한 감수를 하더라도 남북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고 갈라져서 어떤 행보를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감수하고 굶고 우리 경제가 뒤떨어지고 어렵다 할지라도 북소선과 하나가 될 때의 그 우리의 참 자유와 그 우리의 무한한 그 행복감을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사람이라는 것은
밥만 먹고 배만 부르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내 영혼이 편안하고 서로 의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평안하면서 서로 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다운 그 가치를 가지고 살 때 그것이 인간이고 그게 참 그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꼭 그런 세계를 만들 때에 참 미개의 세계를 면한다. 그 전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 나라는 그것은 자유롭지 못하고 참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성을 바로 만들지 못하는 일이다. 우리가 경제가 뒤떨어질 망정 북조선은 그거는 가난한 나라 굶어 죽는 나라 합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인데 거기에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하나가 되고 가난해진 현대보다 어렵다 할지라도 인간답게 사람답게 우리 민족성을 가지고 살자.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오해를 많이 받는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통하고 사상이 통하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언어가 안 맞고 문화가 안 맞아도 종교가 안 맞아도 다른 나라와 지금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교류하고 저 세계 어느 그 몇백 나라와 다 교류하는데 오로지 북조선이라는 나라만 단절되고 끊어져 있습니다. 이런 참 이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나라 내 민족이 공산당이라고 그런 공산당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왜 그 나라하고는 교류하고 다 지내는데 하물며 내 나라하고는 왜 안 되냐? 그것은 공산주의자라 사회주의자라 우리 안 통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허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우리가 통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허울 좋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상이 달라요. 하나의 의식의 세력과 독립군과 민족의 사람과 투패가 외정 때부터 갈라졌던 외정 때부터 그 상징했던 그것이 지금 80년 지금까지도 그 감정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해소하자. 해소하자. 그때는 옛날에 1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엄청 못 살으니까 일본에 침략을 당하고 거기에 싸워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친일파가 되어 산다. 그 당시에는 친일파가 다 영리하고 잘 사는 사람들 영리하고 세계사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가 됐어요. 왜? 미국을 세계를 먹으려고 일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벗어나면 우리 전멸당한다. 그게 거기에서 사례가 우리가 유지된다. 그게 친일파였고 민족파는 그래도 굶어 죽어도 내 나라 내 민족 내 거 살자 우리 그건 안 된다. 죽어도 그렇게는 안 살겠다. 그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70년 80년이 된 이 마당에 경제가 10위 정도 올라왔고 군사력이 5위까지 올라왔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제는 우리끼리 서로 형님 아우 참 내 잘못이 내 탓이야. 서로 그때 서로 감정도 어쩔 수 없어 그 역사상 그랬지만 형님 그저 서로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참 친일파로 냈다. 그래도 우리는 나라를 찾아하고 또 그것도 다 나라를 위해서 하자고 했으니까 지금 와서도 이념 전쟁을 하지 말고 이제 그 1세대로 거의 다 죽었어. 이제 거의 다 죽고 이제 2세 3세들이 저는 이만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서 너는 그자 소리냐 그 소리냐 친일파 뉴스냐 그럴 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 조국의 그 이념과 사상을 혼을 받들어서 우리 민족의 소상의 얼을 받들어서 꼭 우리는 이게 통일을 해야 하고 남북 통일을 되고 세계에서 외세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국가가 반드시 되는 길만이 우리 민족이 여전히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길이다. 참 이것만은 변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꼭 우리 여기 5천만 명들 또 저쪽에 참 2,300만 합쳐도 약 한 8천도 우리 조선 8,000명도 안 되는데 8천만 명도 안 되는데 1억도 안 되는 숫자가 이렇게 분리되고 이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하고 문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끼리 싸우고 내 나라를 갈리나는 이렇게 치부해서 우리가 미개인도 아니게 하면요. 우리가 미개인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고도에 발달된 우리 국민들이신데 이제는 참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와 교류하고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제일 단명적인 우리 앞에 코앞에 있는 문제는 우선 남북 문제부터 해결되는 것이 기본이다. 예? 저는 그것을 이렇게 지금 마음에 두고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저 못 통할 거 어디 있습니까? 언어가 더 말고 안 통할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북한 사람들하고 지금 횟수로 하는 50년을 직거래를 하고 살았습니다.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미국, 중국, 북에서 거래를 하고 직접적으로 그분으로 직거래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틀림없어요. 내 나라, 내 부부고, 내 형제고, 내 형님이고, 내 동생이고, 내 나라냐 조금도 틀림없습니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심정, 하나 틀림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면 금방 죽으니까 안 된다. 그거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우리 민족의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말 다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는 뭐 공산주의가 된다는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편, 남한 편,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 사상, 민족으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 저는요.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조상으로 받아온 그 문화와 그 사상이 어느 공산주의보다도 월등하고 어느 민주주의보다도 월등하고 어느 불교, 어느 기독교 사상보다도 우리 천손민족 그 문화가 현재 월등하게 세계에 우월합니다. 어떤 데라도 무슨이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참 우리의 문화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참 하나가 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참 우리의 문화를 다 선호하게 되고 우리 민족이 참 어디다 대놔도 모순이 안 되는 그런 정교한 사상과 문화를 가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사지지 못하고 이게 지낸다면 우리 민족의 그 많은 이 사회에 참 수치스러도 없고 우리가 너가 미개인이다 너희들 왜 같은 민족이 싸우냐 왜 통일하냐 못하냐 이만치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못하는 나라도 다 통일되고 다 하나인데 왜 이렇게 못하냐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우리 유상이 나이고 그래서 우리 대국에서 얕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 세계 일상을 높이고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나라 정도 부족하면 없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 꼭 통일을 하는데 참 전력을 다 쓴 급성 문제가 우리는 남북과 하나 되는 것이 문제. 산업 발전도 좋고 세계 교통도 세계와 화합도 다 좋아 다 좋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먼저 내 나라 이 화합은 이것부터 하고 나서 참 세계 유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런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간단한 시간에 또 말씀을 말로 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실체 그들과 어떤 감정을 짓고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론보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물밑 작업을 해야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뜻을 갖고 저는 희망을 갖고 지금 통일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 우리의 시대에 나는 이루지 한다. 우리가 아니면 후대가 못한다.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아니 우리 기성인들이 못하면 후대들이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진 여러분 그 1세들이 참 그 일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두 소식 말씀드립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투데이 그 이승일 기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교부님과 함께 그 남북 통일을
우리 교부님은 평생을 염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각자 품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발휘하셔갖고 뜻깊은 이재명 시대 전무후무한 이 시대를 만났으니까 우리 교부님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 뜻을 조국 통일을 완성하는 데 주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왔습니다. 어제 왔는데요. 이경보 스님하고 너무나 간절한 절실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후배들에게 이 통일론을 완성하시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시간이 얼마큼 여러분께 기도 간단하게 했는데요. 해방 후 귀국선 욱시마 복심 사건과 그다음에 일제 강제동원과 강제 동원의 피해 실상 그리고 만주 독립 전쟁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945년 5월 8일 날 서울시에서 미국과 일본이 비밀 회담을 합니다. 일단 이미 일본은 미국에게 내부적으로 손을 들었죠. 그리고서 서울시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요구사항이 없어요. 일본은 미국이 3가지 요구사항을 합니다. 첫째는 천황제를 유지해줄까? 천황제를 유지하겠다. 인정해달라. 두 번째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 어떤 배라도 부수지 마라, 파괴하지 마라. 이걸 부탁을 했고요.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대만과 조선은 일본인의 양식이 있는 땅이니 영지 점령지이니 이미 영지이니 그 영유권을 달라, 인정해달라, 승인해달라. 이것이 미국에 대한 3가지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국제적인 측면이 있는데 금방 그래 이렇게 할 수는 없었죠. 미국 국무부에서나 씨앗이나 전부 다. 그런데 꼭 한 달 만인 6월 8일 날 이것을 들어줍니다. 3가지 요건 전부 다 들어주고요. 더군다나 사할린 밑에 그 쿠릴 열도까지 알루상한테는 전국적인데 쿠릴 열도와 홋카이도는 뭐 일본 땅에 있었는데 여기까지 일본 영토로 미국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6월 8일에 있었어요. 45년 6월 8일. 7월 중순경에 포츠담선이 나죠. 43년 초에 카이로선에서 한국에는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 포츠담 선언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포츠담 선언 확인의 제7항에 보면은 일본은 그러니까 그 영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냐에 따라 좀 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본 영토를 영원히 점령하지는 않는데 연합군에서 점령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이 미국에서 좋다 항복 조건으로 그걸 해줬으니까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6월 8일 이후에 7월달 포츠담 선언 직후에라도 항복을 했으면 원자폭탄은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일본은 계속 그래서 외교전을 벌쳐요. 외교전은 왜요? 조선 땅을 대만은 약간 뒤로 좀 쳐졌었는데 한반도 조선 땅을 일본의 그 영유권 영원히 갖겠다 이거죠. 영원히 자기 땅을 그걸 굳히기 작전을 하죠. 돌아다니면서 그 외교전을 하는 거예요. 영국, 중국을 전부 다니면서 여기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뭐가 되냐면은 소련이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2번요. 근데 그 시점에 그래도 이거 안 해. 그래도 2번 아니 6일날 히로시마 맞았는데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9일날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선전포고를 하죠. 4일부터 내려오는데 이때 일본 본토는 4개국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련, 영국, 중국, 미국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소련은 당연히 사할린과 홋카이도와 일본 본토의 북방,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이와테현, 도쿄를 중심으로 미국, 이쪽 15구라고 섬나라 있어요. 섬 15구. 거기는 중국, 나머지는 영국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영국의 처칠이
트루먼한테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직접 하는 게 뭐냐면 소련이 극동에 군사적 교두보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소련 트럼프는 다른 나라와 논의 없이 그대로 취소를 합니다. 사격 분할 통치를 취소를 해요.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한반도 조선은 그냥 일본 땅이에요. 그걸 취소해도 미국 이미 승인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경의 포석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소련군이 밀려 내려오죠. 사령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확인할 것은 1945년 8월 15일 날 12시에 히로히토가 한국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시대는 끝났어요. 맞습니까? 식민지 시대는 1945년 8월 15일로 식민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 그 우시모 같은 일본 군함인데 그 많은 사람을 태워서 부산으로 오지 않고 중간에 마이즈만에서 폭파해서 8,000명 이상이 죽는데요. 소련군은 위에서 내려오죠. 사할린에서부터 진격해서 남하합니다. 아오모리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자기 그 분할 지역을 다 점령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홋카이도와 일본 반도 시모키타 반도에 마주보고 있는 그 지역의 시모키타 반도에 거의 18,000명 내지 2만 명에 가까운 우리 조선인이 거기서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줄 잡아서 18,000명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8월 9일 날 중국 연안 청부에서 주덕이 사령, 무정과 부사령, 박일우, 박일부, 박우인가 우상인가 이렇게 되죠. 빨리 소련 홍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고 해방 기록을 세우라면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것을 일본이 모를 리가 없죠. 그 정보가 그렇게 밀정이 깔린 데서 이렇게 되면서 소련이 내려오니까 민족성이 강한 조선인이 시모키타 반도에 얼마만큼? 1만 5천 명, 1만 8천 명, 거의 2만 명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완전 독립군의 유전자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소련군이 내려가서 소련군이 공급하는 청원소는 민족성이나 조선을 합대라는 대규모 분단을 일 것이니 이거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의 전쟁청 지휘본이 대본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일주일 만에 해방 일주일도 안 돼요. 19일부터 배를 태우기 시작했으니까 19, 20, 21, 3일간 배를 태우고 24일 날 출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를 전부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인 기록선 1호선이 부산항으로 오지 않고 일본 교토 마이즈만으로 오면서 폭파당해서 8,000명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 우키시마호는 분명히 제가 일본 현장에 여러 번 다니면서 조사했는데요.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기관실 옆 창고에 다이너마이트하고 박격포를 연결해서 자폭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 이름을 지웠습니다. 무수한 의문과 무수한 사실, 그 처참한 지경은 이미 제가 재선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봐도 재선에서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8월 15일을 말했는데 일본 한국 시위를 일본은 물론 박정희나 이승만은 아직 그렇게 하질 않았는데 박정희 정권 때 일본과 그 식민지 피해, 강제 동원 피해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제시를 했습니다, 일본에. 그런데 일본은 뭐라 했냐면 식민 지배 시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 공법에도 없다 이랬어요. 만국 공법은 미국에서 18세기에 만들어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 사람이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을 이 중국어 한자니까 한자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만국 공법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만국 공법을 몇 년 앞서서 그걸 입수했어요. 만국 공법에도 그런 게 없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배상을 거부해왔어요. 만국 공법이 없다고. 그래서 요 시점에 8월 15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뭐냐. 8월 15일은 식민지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식민지 시대 이후에는 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 검토를 했고요. 전부 다 그 검토했습니다. 제 주장에 대해서 맞았어요. 그러면 8월 15일 이후의 사건을 제가 여기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8월 16일 중국 하이난도에서 천인갱 생매장 여러분 아시죠? 16일이에요. 8월 16일. 바로 하루 뒷날 기대를 졌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천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공습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다 죽으니 빨리 방공호를 팔아. 하룻밤만 다 파요. 8월 15일 오후부터.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 뭐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들어가니 그 비행기를 하나 띄워요. 지들 비행기를. 저 미군이 지금 공습하고 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구로 다 들어갔는데 이미 밤에 입구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해서 꽝 생매장 된 거예요. 이것이 하이난도 천인갱입니다. 16일입니다. 8월 16일. 8월 17일은 사할린에서 가미스카 경찰서에 30여 명을 유치장에 가둬놓고 석유를 뿌리고 불질러서 태워줍니다. 이것을 저는 화염학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17일에서 18일. 동시에 19일, 20일, 18일, 19일, 20일 여기에는요. 좀 더 남화하여 하면은 청어 잡이로 유명한 미지호 노다 이 지방에 도달하는데, 그러니까 이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하면 보이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사비로 찍어 죽이고 칼로 찍어 죽이고 뒤에 죽이고 배갈로 죽이고, 애기들 둘 어린애를 안고 가는 엄마를 죽여서 그냥 같이 한 군데다 묻어놓고 버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가미스카 경찰서 사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뭐가 있냐면 미지호에서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지역장, 역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이런 사람들이 민방 문제에 회의를 해요. 조선인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그냥 뭐 별것도 없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역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는 걸 봤어요. 역으로 그냥 기차로 가니까 약간 긍정적인, 야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들여다가 고생시키고 왜 죽일 것까지는 없잖냐 이러는데, 청년회장하고 부녀회장은 아니다. 이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가 끝났는데 다 붙잡아다가 청원 냉동 창고에 뒀다가 얼어주면 바다에 버리자. 이게 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식민지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전라남도 해남에 옥매광산이 있는데, 옥매광산에서 일하던 그 광부가 200여 명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45년 3월 12일 날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토로 이제 진격해 오잖아요. 제주도도 일본 본토나 마찬가지예요. 제주도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큐슈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난징을 폭격하지 못합니다. 거리가 있어서. 그러나 제주도 알뜰의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발진하면 난징을 폭격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학생들 교육계에서 중앙여행부는 왜 다 그냥 땅가 놀러 간다며 그런 데는 안 보고 그 시설을 다시 완비를 합니다. 그래서 제주 도교 7호인데 일본 대본령에서 그 작전 명령이 옥매광산 그분들을 제주도 항해에서 삥 돌아서 모슬포항을 해서 바로 거기 내려요. 그러면 거기 모슬포항이 수월봉하고 송악산하고 중간 지점이고 바로 알뜰이 비행장하고 이어지고 단산 다 이어지는데 개미굴같이 드러났어요. 개미굴같이. 여기서 이제 수백 명이 갔는데 충청도 전라도에서도 연행됐죠. 굴파를 한번 들어가면요, 2달, 뭐 3달 이렇게 못 나와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도저히 쓰러져서 나오면 눈을 못 떠요. 눈을 아무리 그걸로 가려도 눈 멀어요. 유체 등장 불켜놓고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모슬포항에서 배를 타고 귀향해요. 귀국이 아니고 귀향하는데 추자도를 지나서 청산도 앞바다에 가니까 기관실에서 불이 나요. 근데 바람을 부니까 기름이 울려 뜨면서 더 불이 막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다 뛰어들어요. 어디선가 경비정이 나타납니다. 경비병이 나타나서 일본말 조금 하는 사람, 그래도 일본 사람 몇 명 팀이 그냥 도망가요. 겨우
헤엄쳐서 청산도까지 오고 청산도 사람들이 해남으로 데려다 주는데 그때 118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해상 그 화재 학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 책에 다 써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은 음력 8월 17일이 제삿날이에요. 110년.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철희 위원장이 지금 전부 조사를 다 해놨죠. 그 다음에 우키시마 폭침 사건입니다. 우키시마 폭침 사건 외에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후의 문제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이후 문제가 첫째는 뭐냐면 사할린, 억류, 미기왕 한국이 이것을 일본 애들은 주제는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들어가요. 배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할린, 한인, 억류, 미기왕 문제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야스쿠니 신사 왜 합사를 해요? 24,000년 왜 합사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를 했어요. 이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뭐냐면 한국인 유해 유보를 송환하지 않은 점. 여기까지 합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국위원회에서 앞으로 할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도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전국위원회에서 오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선 잠깐 일어나시죠. 아까 급하게 오셨는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서천연합회 이사님이 공개해 주셨습니다. 장성선. 그래서 신호 사건은 나중에 의원님께서 다시 이 자리를 허용해 주시면 좀 더 제가 강의를 좀 상세하게 하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릴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입니다. 여러분 강제동원은요 그냥 동원이 납치예요, 납치. 제가 평양 인민문화공전에서 우키시마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강제 연행 수준이 아니고 납치였다 했어요. 제가 120석 학자들이 꽉 찼는데 정부위원회 박수 쳤어요.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발언을 또 했습니다. 일본에 오신 기자님 있으십니까? 손 들어요. 제 얘기를 잘 듣고 본국에 가서 기사를 써서 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납치했다 했더니 또다시 기립박수 친 거예요. 그러면 밥 먹는 데 끌어가지, 잠자는 데 끌어가지, 밭에서 일하는 데 끌어가지, 지나가는 데 트럭에다 태워서 끌어가지. 이게 납치지 뭡니까 이게? 협박하고 그냥 막 기사머리 때리고 17살짜리로. 그럼 강제노동에서 잠깐 말하면요. 지금 우키시마 사건 강제노동 현장을 말할 거예요. 비행장이 3개, 해군 23부대 비행장, 가바야마 비행장, 미사와 비행장, 오마 철도공사고 화강을 막 뚫고 들어가는 게 터널이 13개예요. 그 터널 벽 속에 처음에 가니까 그 터널 벽 속에 조선인의 시체가 있을 것이니 비파게 조사해보자고 제안을 한 것이 일본 그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냥 몽둥이 끝에 바늘이 매겼어요. 몽둥이 끝에. 아침 저녁에 인수할 때 아침 저녁에 몽둥이 이만한데 바늘이 있다 끝에 못 박은 꾹질로.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퍽 소리가 나요. 퍽 소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퍽 소리가 나는데 이 사람이 불러 감독이 가보니까 얘 깨져갖고 반을 묻히고 다리 이렇게 있는데 그걸 꺼내서 장사 지냅니까? 안 합니다. 그냥 그대로 묻어요. 이거는 일본 현지인들이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직접. 아유 끔찍해요. 너무 끔찍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청년이 탈출하다가 잡혀 들어왔습니다. 창고에 있어요. 감독. 자재 창고인데 옆에 이제 감독이 이제 있겠죠. 감독이 청년 붙잡아다가 천장에 거꾸로 내놓고 밑에다가 장작불을 서서히 피웁니다. 저는 이것을 청어구이라고 했어요. 이놈 새끼들 누구를 말이야 청어구 범응이야 이렇게 돼 청어구이라고 썼어요 제가 책에다가.
이 얘기도 현지 주민이 직접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직접. 다른 사례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강제노동과 강제연행, 강제동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은요 독일하고 그 전쟁 피해 배상의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은 철저하게 아니 독일은 철저하게 하고 반성하고 이러한 나쁜 것들을 나쁜 짓이라고 범인죄라고 가르치는데 일본은 전혀 반대잖아요. 시인도 안 해요. 무슨 대동아 공연권입니까? 시인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가 피해자가 요구하면은 그냥 겨우겨우 못 읽어서 니마이 쉐 그래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니. 그래서 일본인은 혀가 이렇게 두 개라는 걸 배려하는 거예요. 이 교묘한 것을 지금도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독도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할 때 미국이 말 한마디 못하죠. 아까 바로 그 스위스 위자 때문인데요. 한국을 일본 땅으로 인정해줬잖아요. 미국 말 한마디 안 해요. 지금 못해요. 동해라고 주장해도 그래요. 동해가 한반도의 동쪽에 있어서 동해가 아닙니다. 대륙의 동쪽에 있어서 동해거든요. 그 대륙에 누가 살았죠? 우리 민족이 살았어요. 동민족, 조선, 단군에서 붙죠. 말갈족, 거란족. 이게 전부 동민족 쪽이 동이족이에요. 만주족까지, 몽고족까지. 몽고 판정 있잖아요. 엉덩이 할머니, 삼신할머니가 엉덩이 때려 18개 먹는 거. 그래서 그러한 대륙의 우리 영토였던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인데 이거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저하고 좀 과거에 같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또는 편지로 할 겁니다. 우리 국사책을 별도로 만들어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 국사책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있어도 일본 문제는 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한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68년도에 무제익도가 메이지 정권을 출범하면서 그걸 한 건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현양사, 청위업, 흑룡회, 협화회 이런 그 비밀 조직 내지는 그 일본의 침략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 조선과 만주에서 그러한 정보를 정보를 제공한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차곡차곡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만주 독립운동사라고 그랬죠. 만주 독립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독립운동사를 독립전쟁사로 바꿔야 합니다. 용어 선택을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독립운동이 아니에요. 기관총, 소총, 수류탄 갖고 싸웠는데 기관총, 소총, 수류탄이 축구공입니까?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한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조선의 정규군과 일본의 정규군이 맞서 싸운 국제전쟁입니다. 우리가 국제전쟁으로 인정받지 그 전쟁 등급을 낮추려고 일본이 역시 그때 돌아다니면서 불령 말 안 듣는다 이거죠. 불령선은 조선인데 일본 총독부나 일본의 정책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을 불령선이라고 했어요. 불령선인들이 폭동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폭동에 불과하다. 기관총, 소총, 수류탄 다 들고. 그러니까 저기 박정희가 그 일본에 지시를 받고 승인을 받아갖고 독립군도를 몇시 그러고 다 쏘아주겠어요. 그 문제는 이제 아직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나오면 하겠는데 그분이 감독 토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전쟁으로 우리는 승인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말기에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연합군의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진입이. 물론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규군이 되려면 군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제가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 완벽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장고 김자진 기념사업회, 홍범도 기념사업회, 누구 기념사업회 하잖아요. 최운산 기념사업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자기 할아버지가 다 했대. 이게 바로 우리 역사 정리 맹점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다 한 게 아니에요. 봉오동 전투에 최진동이 총사령관 좋아요. 청산의 전투 김자진 좋습니다. 사령관 좋아요. 총지휘자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위에 또 군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뇌부가 있어야 됩니다. 수뇌부. 대통령이 일본은 대본령에서 천황이 천국 명령하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명령하는 거예요. 대통령 밑에 국방장관 있고. 이게 군제예요. 근데 봉오동이나 청산리는 총사령관까지는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수뇌부가 없어요. 그런데 수뇌부를 제가 찾았습니다. 고종 황제의 권한 대행자. 고종 황제의 권한 대행자니까 이 사람 뭐예요? 군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만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정규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다 했다는 거야. 자기 할아버지.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사가 아니고 독립전쟁사 마침 제국의 춘천이 끝났기 때문에 만주 독립전쟁사를 정리하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자진과 김자진의 부인 오숙군 여사는 국내로 그 시신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보령군 청성리에 있는 그 묘소는 거의 99% 가짜입니다. 제가 적당한 시기에 오늘 만약 이 자리가 보령이었다면 보령시와 홍성군이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했어요. 저번에 김욱동 씨가 저를 고소를 했어요. 김자진, 김도환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1대 빵을 제가 이겼고요. 2심에서 2대 빵 제가 이겼는데 학자로서 학술 토론인데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소사실이 한 21개인가 돼요. 그 전부 다 정당 행위다라고 확정 증명서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무고죄로 단단히 꽉꽉 묶어놓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김도환이나 김욱동보다는 우리가 더 어른이에요. 우리가 큰 그릇이죠. 그래서 김자진의 역사를 바로 적는 데에는 제가 하겠지만 김욱동과 더 이상 싸우지 그렇게 시도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제는 홍성군에서 발행한 책을 제가 고칠 건데 이것만 고치는 이제는 저는 역사 정립과 가족사에 대한 공을 국가보험으로 정부로 염두에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또 우리 이재필이 써줄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참 좋았으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부님께 제가 한 가지 부탁은 일제 강제동은 피해자 단체와 그 유족들을 우리 통일과 또 유해봉안과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 좀 감사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시설을 이 정도 꽉 차게 한번 우리가 시도할 수 있겠고 이달 말에 재단 법인이 성립이 되면 여기가 일산 참 도시가 좋아요. 고도이면서 남북 아래오죠. 경기도하고 여기서 중간 지점이고 기차가 있고 이런 점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교인이 되면 다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 호소하는 호소문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저와 같은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님,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충남 보령시 미산면 옹성리에 12년째 사는 주민입니다. 2022년 6월 3일부터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스마트폰 범죄, 복제폰에 의한 각종 피해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통해 종결시켜 주시도록 간청드립니다.
보령경찰서는 피해자인 저에게는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 아닙니다. 보령시청 일부 공무원이 범죄자가 저에게 범해온 스마트폰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해 범죄자의 등기부 등본에 범죄자 조한련을 사망자라는 뜻으로 2023년 2월 12일 하부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허위 기재했고, 조한련 아내는 이날인 2월 12일 남편이 사망했다고 저에게 말해서 제가 속이지 말라고 하자 사망 진단서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제가 그건 위조라고 말하자 미산면 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라 해서 확인하러 미산면 사무소에 가서 미산면 사무소에 가니 가족 외에는 말해줄 수 없다 했습니다. 사망자로 허위 기재한 목적은 사망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며, 보령경찰서는 2024년 1월 2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 조한련을 사망자로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했습니다. 조한련과 시청 공무원이 짜고 위조한 대로 보령경찰서는 가족 감싸기 위해 이대로 처리했습니다. 이래서 모바일 범죄인 휴대폰 범죄 사건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모바일 범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 목적은 위장 사망자로 위조하여 스마트폰으로 범죄해온 모바일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며, 불명예로 해고되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범죄 내용은 범죄자가 원하는 대로 실행되도록 스마트폰 환경 설정 변경으로 저를 감시, 통제, 소통 차단, 도청, 도용 등등입니다. 실례로 하나 언급하면, 휴대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범죄자는 휴대폰 전원을 켜서 음성 녹음 실행하여 제가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원격 접속이나 복제폰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 10월 2일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방문하여 고객보호팀장에게 얘기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며 목적이 있다면 통신사 직원 또는 삼성 직원의 협조로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는 복제폰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원격 접속이나 복제폰으로 범해온 휴대폰 범죄인 모바일 범죄가 사실인지에 대해선 범죄자 조한련과 시청 공무원이 짜고 범죄자의 범죄 은폐 위해 허위 기재로 위조된 공문서 위조, 조한련의 등기부 등본을 조사하면 입증됩니다. 허위 기재 내용은 2023년 7월 19일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을 근거로 하며 2023년 2월 12일 허위 기재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 면적에 들어가지 않는 다락을 2층으로 조작했습니다. 이건 저도 증인이며 건물 외벽, 다락 높이도 입증합니다. 둘째, 평수 조작입니다. 이건 건축 허가 시 25평 받고 준공했고 준공 후 불법으로 5평 내달아서 실제는 30평이나 문서상으로는 25평인데 30평 이상으로 위조했습니다. 셋째, 조합면은 사망자라는 뜻으로 2023년 2월 12일 하부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은 모바일 범죄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사망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도 증인입니다. 2023년 7월 19일 등기소에서 받은 등기부 등본은 위조된 등기부 등본으로 해당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지금 이곳에서 위조 공문서인지 입증할 수 있고 입증한다면 허위 기재한 내용들이 모두 거짓임이 입증됩니다. 보령경찰서에서 피의자 조한련을 사망자로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한 사실도 거짓임이 입증됩니다. 허락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위조 공문서에 대해 위증하고 있다면 저를 감옥에 데려가십시오.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 기꺼이 감옥에 가겠습니다. 공무원이 모범은 보이지 못해도 범죄자가 공무원이 모범은 보이지 못해도 범죄자가 고위공무원과 친분이 있다 해서 어떻게 공문서 위조까지 하여 범죄 은폐해주고 무고한 피해자인 저는 공무원과 친분이 전혀 없는 힘없는 사람이라 해서 시청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은폐 위해 블랙리스트에 올려 감시하고 통제하며 기관들로부터 각종 불이익들을 받게 해왔고 현재도 받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형 님이 서천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조한영과 장동혁 씨는 고향 사람으로 선후배 관계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공문서 위조까지 하여 범죄자의 범죄를 은폐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보령시장님, 보령경찰서 서장님,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 침해, 인권 유린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경찰은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과 친분 있는 범죄자의 범죄는 은폐해주면서 피해자인 저에겐 시청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은폐 위해서 무고한 피해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기관들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게 하며 물질적 피해까지 받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이런 경찰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디서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상위 공무원이 불법을 행할 때 하위 공무원들이 가담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마음 써주셔서 조치 취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지난 11월 19일 미산면 사무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산면 사무소에서 지난 11월 17일 녹음한 내용 중 불리한 내용만 삭제된 일에 대해서입니다. 음성 녹음 화면에 25년 공익직불금 미산면, 그 다음에 8분 25분 11월 17일 오전 11시 12분이라고 적혀 있듯이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쯤에 미산면 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25년도 공익직불금 지급일에 대해 문의하기 전에 녹음한다고 말하고 녹음했습니다. 면사무소 직불금 담당자 진보성님과 대화했습니다. 담당자는 12월 31일 안에만 지급되면 되는 게 아니냐고 했고, 저만 따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 다른 농업 경영체 등록자 둘에게 지급되는 지급일에 저도 입금되는 것을 원하니 지급일이 언제인지 묻자 올해 안에만 받으면 된다면서 담당자가 피해서 농업정책과 변대훈 주사님과 행정전화로 연결 요구했고 직접 제가 변대훈님과 통화했습니다. 직불금 지급일이 11월 28일이고 이날 통장에 입금된다 했고 어떤 일로 전화했는지 제게 물어서 일부 시청 공무원과 미산면 사무소에서 저에게 불법을 해왔고 이로 인해 불이익들을 받아와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변대훈님의 말은 11월 28일 지급된다 했고 면사무소 진보승님의 말은 12월 32일 안에 지급되는데 좀 더 빨리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가 듣는 앞에서 통화했는데도 말이 다른 것은 두 사람이 말을 맞추지 못해서입니다. 삭제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와 변대훈님과의 통화 내용은 전부 삭제되었고 진보성님과의 대화 내용 중 불리한 내용도 삭제되었습니다. 원격 제어는 복제폰과 같이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원격 접속이나 복제폰으로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소통 차단 등의 범죄 행위를 하며 필요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리한 내용만 삭제했고 은폐해야 하는 내용도 삭제했습니다. 위와 같은 유사한 일이 보령시청에서도 지난 5월 27일 발생했습니다. 불러 보령버스 정책 실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복청규 님에게
25분 동안 제가 준비해간 A4 용지 3회 내용을 읽으며 불만 사항들과 요구 사항들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해 복청규님은 5분 발언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함께 녹음했고 30분 동안 녹음된 것을 확인하고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집에 와서 들으려고 음성 녹음 목록 화면 보니 녹음 시간이 30분이 아닌 1분 25초로 되어 있었고, 음성 녹음은 20초이며 내용은 복청규님의 음성으로 이러합니다. 짐을 옮기는 것은 선생님, 불러보려 버스에서 우리 도우미가 같이 있어요. 버스 탈 때 짐을 같이 옮겨줘서 편하니까 이용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복청규님의 그 음성 녹음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내용의 중간중간에 제가 내내 했던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편집된 것입니다. 불만이 많은 이웃 마을 주민들 중 어떤 분은 불러보려 버스 정책은 실패라고 해서 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날 제가 시장님 뵙고 말씀드리려고 오전 10시 전에 시청 방문했고, 비서실에 가서 비서실장님과 20분 정도 대화할 때 시장님께서는 안에 계셨고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교통과 과장님 따라가기 전에 비서실장님께 시장님께 인사드리고 가도록 요청하여 몇 초지만 시장님께 인사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비서실장님께 불만 사항들과 요구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고 비서실장님도 공감하셨습니다. 그런데 20초 동안에 복청규님의 음성 녹음을 들으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미상명 사무소에서도 불리한 내용만 삭제했듯이 보령시청에서도 불리한 내용이라서 20초 동안의 녹음만 남기고 전부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삭제하고 편집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격 접속으로 삭제했는지 복제폰으로 삭제했는지 진상규명 요청드립니다. 제가 여기 3회 이 당시 3회 내용 여기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 보고 읽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과 그때 대화했던 비서실장님, 교통과 과장님, 보령 블록버스 실무자라고 저에게 얘기했던 복청규님, 이분들이 증인입니다. 시장님도 그때 옆에서 비서실 안에서 들으셨고, 제가 나올 때 시장님께 인사드려서 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 이거 확인해 주셔서 제 폰 지금 8개째인데 지금 이 사실 스마트폰, 모든 일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사회에서 저 지금 3년 이상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은 거에 비하면. 그러니 시장님, 이 부분 원인 규명 요구하고요. 그 외에 제가 기관들로부터 저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 이것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관들로부터 지금 피해 받아온 것들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보령시청, 보령경찰서장님, 이분들이 하기 어려우시면 대통령님께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피해자가 또 있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피해자. 저는 지금 다행히 감사하게 이런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제보도 할 수 있고, 우리 투데이 언론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참 행운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제보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수시로 지금 없애려고 그동안 얼마나 저희 집에 제가 없기만 하면 키 열어서 들어와서 관련 자료들 얼마나 가져갔는지 저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고 그동안 겪은 것들 생각하면 그동안 생각하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번에 이 자료들 시장님 반드시 지금 이거 시장님께서 오늘 시장님하고 서장님하고 다 만나서 아니 오늘 오실 줄 알고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뵙지를 못해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시장님하고 서장님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청렴한 보령시청 맞습니까? 저한테 이런 지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을 범하고 시장님 보령시청이 과연 청렴한 시청인가요? 이걸 반드시 신속히 해결해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예회복해 주십시오. 피해자인 피해로도 어려운데 왜 자기들의 범죄 자기들이 시청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보령경찰서 공무원이 범죄한 거 그거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한테 피해자인 저한테 가해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온갖 종류 온갖 피해 온갖 불이익 다 받게 해서 지금 저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 외의 거는 말씀드릴 건 너무 많지만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어쨌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투데이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이 올해 안에 반드시 해결될 거라는 믿음 결과를 제가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장님과 시의원님 그리고 보령경찰서 서장님 계셨으면 더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참 유감스럽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장님 지금 이 영상이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고 서장님한테 전달이 되고 대통령님께 전달이 돼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도와주시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투데이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딴 분들 같으면 이런 기회 절대 안 해줍니다. 제가 압니다. 그동안 제가 권익위 여기저기 하려고 했는데 다 막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생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전재진 대표님하고 우리 투데이 우리 대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게는 진짜 평생에 이대로 했으면 저 진짜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근데 식물인간이 아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평생의 은인으로 삼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날, 저 역시 할 수 있는 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 국적 대한민국 생명 이교부 귀상은 6.25 전쟁 끝난 뒤에도 미국 정부가 남북 통일을 막아버리고 우리나라에 미군을 주둔시켜놓고 동맹국이라면서
우리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처럼 받아간 큰 돈을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액수이지만 잘못된 점을 알고 있는 이 교부님께서 오늘날까지 일평생을 우리 동족끼리 평화통일해야 한다고 타에 모범이 되는 활동하시는 훌륭한 일에 평가위원회 시임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스러운 통도사님의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특명 최고 지도자 대한불교 조계종 예언된 통도사님 세계평화통일 전문박사 김영렬 받을 때 박수가 나요. 이미 하늘에서도 다 알고 전 세계가 알아가는 이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모른 척하고 자기들 일만 룰룰룰 랄랄라 하면서 일만 하고 있는데 통일을 외치면서 왜 우리나라 동족끼리 살 수 있는 남북통일을 풀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때 이 교부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걸 외치는데 그렇다면은 쉬운 교부님께서는 통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동포서는 그걸 보고 이미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아까 정부에서 물론 바쁘신 중에 바쁘시겠지만 이 교부님을 불러서 특사로 그래 6.25 전쟁 끝난 뒤도 남북통일 풀지 못하고 있으니까 북한에 김정은 만나게 보내주시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통도사로서 이재명 대통령 각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 한덩어리입니다. 감사합니다.